안녕하세요. 저는 홍영기라고 하고요. 이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중등 선생님은 아니고요. 저는 고등부 선생님이고, 그래서 저는 30분 동안 일단 중3들 학교 선택하는 거랑 대학교 갈 때 뭐 어느 학교 선택하는 게 좀 유리한지 요즘에 분위기 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릴 테니까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거 뭐 자료 같은 거보다도. 그래서 일단은 저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치동에서 이제 한 10년 정도 고등학생 애들 이제 내신하고 수능 준비 시켰고요. 지금 CMS에서도 뭐 가르친 학생들은 뭐 서울 가거나 이런 데 합격한 애들도 가르치고 뭐 경기나 이런 데도 가르쳤는데 지금은 이제 저희가 다행히 이제 고등학생 애들이 많이 늘어가지고 저는 이제 고2, 3만 수업을 하고 지금 이제 중등하고 고1은 수업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경험상 진짜 거의 모든 학교를 다 가르쳐 봐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고 이제 올해 수능 특징이랑 뭐 이런 걸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는 지금 현재 이제 중3 올라가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시에서 거의 쓸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소서가 완전 축소가 돼가지고 얘가 이제 축소가 되고 거기다 동아리도 뭐 축소되고 그다음에 교내 수상 실적이나 이런 건 아무것도 못 적고요. 그러니까 뭐 거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거의 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물론 이제 당연히 수시도 인원이 어쨌든 확정적으로 이제 50이고 정시 이제 50이고 이렇게 된 것도 된 거고 거기다가 이제 이 수시가 실질적으로는 이제 거의 내신 등급 말고는 변별력이 없어요. 거기다가 이제 면접도 블라인드로 보고, 그러니까 분위기는 지금 블라인드의 내신 등급 말고는 뭐 생기부 정도는 이제 반영이 되겠죠. 근데 생기부는 뭐 선생님들이 그 써주기 나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재는 어쨌든 전국 단위 자사고나 이런 학교들이 좀 불리한 건 사실이에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 전에도 이제 제가 가르치는 애들도 정시로 가는 애들은 어느 학교가 제일 유리하냐 그러면 그냥 집에서 가깝고 학원 편하게 다닐 수 있는 학교가 무조건 유리하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얘네들은 오히려 그 기숙사 들어가는 애들이 더 불리해요. 정시는 그 기숙사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애들이 당연히 수시였고 그동안에 뭐 외고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하나고 같은 경우에도 다 사실 수시에 집중해가지고 서울대라 이런 게 실적이 났던 학교들인데 이제 그런 게 많이 약화가 돼가지고 그런 부분 때문에 어쨌든 요즘 분위기는 그러니까 자기가 그 학교에 갔을 때 내신 등급을 가장 잘 받을 수 있는 학교 사실 이런 걸로 선택의 기준이 좀 바뀌고 있긴 해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도 그게 사실 좀 유리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분위기가 다른 게 제가 이제 작년에 졸업시켰던 애들은 저희 학원에서 이제 다 이제 사실 일반고 학생들이죠. 그래서 걔네들은 다 수시로 갔어요. 수시로 그때까지 수시 비중이 거의 70% 이상이었기 때문에 수시로 뭐 의대 간 학생이나 카이스트 간 학생이나 뭐 다 카이스트 간 학생은 이제 경기고 학생인데 걔도 그냥 수시로 갔고 그다음에 의대 간 학생은 송파 쪽 학생이었는데 창동여고 학생 여학생이었는데 걔도 수시로 갔고 근데 올해는 수시로 거의 아이들이 많이 못 썼고 올해 이제 졸업생들 수시는 거의 논술로만 쓰고 다 정시로 준비를 했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요번에 이제 정시가 요번에 이제 수능이 이게 재수생한테 엄청 유리한 문제가 그러니까 문제가 유리하다기보다도 이게 킬러 문제가 난이도가 내려갔어요. 킬러 문제 난이도가 내려갔는데 근데 이제 대신에 전체적으로 그냥 10번 이후부터는 난이도가 좀 다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이제 저희 학원에서 이제 졸업해서 이제 재수한 학생들이 걔네들이 다 잘 봤어요. 다 잘 봐가지고 근데 현역 애들은 지금 보니까 수학은 그래도 좀 했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수학 다 맞은 학생도 있고 물론 아직 그 확정 그 성적표는 안 나왔지만 근데 나머지 국어랑 막 이런 것들이 재수생들에 비해서 지금 굉장히 밀렸는데 그래서 일단 그런 분위기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요거 수시하고 이제 정시하고 요 준비를 딱 기준을 잘 세워서 네. 해야 되는데, 일단 근데 제일 좋은 거는 어쨌든 첫 번째, 이건 이제 나중 일이고,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까지는 일단 요 성적으로 이제 수시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사고를 갔을 경우에 그동안에 계속 이제 쓸 수 있었던 자율 동아리나 뭐 여러 가지 실적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도 못 적다 보니까 이제 어쨌든 지금 보면은 이 수시로 지금 어차피 지금 여기 다 오신 분들은 다 상위권 대학을 생각하시는 거니까, 지금 제가 이제 최상위권 대학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근처에 일반고들 보면은 뭐 경기고라든지 뭐 아니면 송파 쪽으로 가면 뭐 잠신고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서초로 넘어가면은 뭐 상문고라든지 뭐 이런 학교들, 근데 뭐 진선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 학교들을 보면은 어쨌든 최상위권에 막 의대랑 뭐 스카이랑 이렇게 이걸 수시로 쓰려면은 1점대는 나와야 돼요. 무조건 1점대는 이게 나와서 그러니까 이 말씀드린 1점대는 평균 등급인 거죠. 평균 등급이 1점대는 나와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휘문이나 중동이나 이제 이런 데로 넘어가면은 뭐 보인거나 뭐 이런 학교들은 그래도 2점대 초반까지는 쓸 수 있어요. 2점대 초반까지는 쓸 수 있고, 그러면은 막 하나고나 이런 데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근데 하나고나 뭐 민사고나 이런 데도 사실 아까 말씀드린 듯이 이제는 자소서랑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내신 등급이고 블라인드 면접으로 해버리기 때문에 하나고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예요. 얘네가 내신 등급이 3점대로 넘어가 버리면 쓸 수가 없어요. 수시에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요즘의 추세는 자기가 지원을 해가지고 이 정도 등급을 맞을 수 있는지, 이 정도 등급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학교를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학교별로 그 난이도가, 그러니까 이런 게 보면은 사실 이제 저희 학원의 재원생들 기준으로 보면은 조금 이제 내신 따기 쉬운 학교가 뭐 풍문고라던가 뭐 그런 학교들이 이제 조금 난이도가 쉽고, 영동고도 조금 낮고, 근데 이제 조금 내신 따기 힘든 학교는 이제 여기 밑에 있는 이런 학교들인데, 이런 학교들이랑 비교를 하면은 사실은 이 학교나 이 학교나 뭐 휘문이던 중동이던 뭐 세화고든 뭐 마찬가지인데, 이 학교나 최상위권 애들 실력은 비슷해요. 비슷한데 그 그룹이 몇 명이냐가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전체가 있으면 얘네들은 그 1등급, 2등급, 3등급 여기까지 실력이 이제 고만고만한 거고, 이런 학교들은 이제 최상위권 학생이 층이 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 학원에 이제 풍문고 2학년 학생이 이제 전교 1등 하는 애가 있는데, 그 학생은 이제 계속 전교 1등인데 걔는 고정이에요. 걔는 계속 고정으로 전교 1등을 하는데, 근데 지금 휘문고에서 저희 학원에 또 2학년 학생인데, 그 학생이 이제 제일 잘하는데, 걔는 지금 휘문고에서 수학 시험을 지금 한 4번 봤으니까 거의 한 2번은 100점 맞고, 수학은 1등급이고 나머지 과목도 지금 잘 나오는데, 어쨌든 이 풍문고 전교 1등 하는 애랑 얘랑 비교하면 사실 수학은 얘가 더 잘해요. 얘가 더 잘하고, 근데 얘는 얘가 더 잘하는데 안정적으로 그냥 전교 1등급의 그러니까 막 100점이 막 나와갖고 전교 1등 하는 수학 성적 아니죠. 1등급은 나오긴 하죠. 근데 위험해요. 하나라도 실수하면 2등급을 떨어지니까 막 1등급, 2등급 나와서 합계해서 뭐 1등급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위험하고, 얘는 얘보다 못하지만 그래도 물론 얘도 잘하는 애예요. 잘하긴 잘하. 제일 높은 반에 있으니까 지금. 근데 얘는 안정적으로 계속 1등급, 전교 1등이에요. 거의 수학은 지금 계속. 그러니까 원래 한두 개씩 틀려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이제 1등을 하긴 했는데 계속 수학에 한두 개 틀리니까 그것 때문에 저희 학원으로 옮겨온 케이스죠. 그래서 1학년 마치고 옮겨와가지고 지금 2학년 때 수학 시험 이제 수투랑 이제 기하랑 다 100점을 맞아가지고 어쨌든 그렇게 돼서 이제 전교 1등으로 완전히 굳혀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난이도가 달라서 자기가 어쨌든 비중이 지금 수시가 50%밖에 안 되는데 이 내신 등급까지 안 나오면 이제 쓸 수가 없는 거죠. 쓸 수 있는 학교, 이제 쓸 수 있는 건 논술밖에 없어요. 근데 논술은
지금 뭐 연대나 뭐 한양대 이런데 뭐 다른 거 안 들어가는 논술 같은 경우에는 막 경쟁률이 어마어마해가지고 뭐 반에서 뭐 거의 3분의 1 많으면 뭐 절반은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런 거를 선택하셔야 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이 중3 때 어머니들께서 아이들이랑 같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항상 그거예요. 근데 저는 가고서 후회하는 거 너무 많이 봐가지고, 왜냐면 이게 중등 선생님들이랑 저랑 다른데 저는 고등학생 중등을 안 하니까 고등학생만 수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자사고를 가서 후회해가지고 다른 학교로 전학 가고 이렇게 옮긴 케이스를 많이 보고, 근데 이제 중등 선생님들은 일단 보내는 게 목표다 보니까 그런 얘기는 잘 안 해주세요. 근데 저는 어쨌든 많이 봤어요. 지금 저희 학원에 다니는 애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사실 작년에 이제 제 담임반에서 카톨릭대 의대 합격한 여학생 같은 경우도 걔는 이제 수시로 합격했는데, 걔는 그 창동여고 가서 이제 계속 하는 시험, 이제 내신에 들어가는 시험이 10번이 있는데, 그러니까 수시, 그러니까 대학에 들어갈 때 보는 거죠. 그게 10번이 있는데 1학년 때 4번, 2학년 때 4번, 3학년 때 2번 이렇게인데, 걔가 한 9번을 전교 1등을 했어요. 9번을 전교 1등을 해가지고 걔가 이제 카톨릭대 의대를 수시로 갔는데, 얘는 원래 대원외고를 썼었어요. 제가 가르치기 전에. 근데 제가 물어보니까 대원외고를 썼다가 떨어져가지고 이제 창동여고를 간 거죠. 그런데 어쨌든 근데 걔도 나중에 이제 하는 얘기는 자기 대원외고 떨어지기 너무 잘했다고, 자기 거기 갔으면은 큰일 날 뻔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거 말고도 요번에 이제 수학시험 100점 맞은, 수능에서 100점 맞은 남학생도 이제 걔는 처음에는 저기 보인고를 갔어요. 여기도 이제 자사고죠. 근데 이제 갔는데 집에서도 좀 멀고, 처음에는 자사고라 그래서 이제 써서 간 거죠. 근데 집에서도 멀고 막 이제 자기가 내신 등급도 안 나오고 막 이러니까 이제 전학을 간 거죠. 다시 일반고로. 그래서 결과적으로 걔는 그 시점부터 이제 걔가 전학을 간 이유는 집에서 멀고 어차피 자기가 정시 준비를 할 건데 너무 별로 좋지 않다는 거죠. 시간만 많이 뺏기고. 그래서 결국 최종적으로 이 학교 전학, 2학년 때 전학하고 그 잠신고로 가서 거기서 그냥 수시 준비를 정시 준비를 해가지고 수학은 일단 100점 맞았고 다른 과목들은 이제 결과 정확히 나와봐야 되겠,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사실 예전에는 이 막 수시 비중이 막 7, 80%까지 갔을 때는 사실 좋은 학교, 좋은 고등학교로 가면은 그게 거의 좋은 대학으로 연결되는 게 맞았는데, 지금은 이제 좀 그런 분위기는 많이 깨졌어요. 그러니까 좋은 고등학교를 가서 또 내가 최소한 전국 단위 자사고도 최소한 3등급 안에는 들어야, 근데 이게 일반고 3등급하고 거기 3등급하고 난이도가 너무 다르지. 일반고 3등급은 인원도 많고 거기 일단 인원이 적으니까. 그래서 가서 선택을 하셔야. 네, 그러니까 사실 아시겠지만 의대나 이런 데를 쓰기에는 무조건 요즘에는 어쨌든 일반고가 유리해요. 의대는. 그러니까 집에서 가깝고 자기가 그 내신 등급 잘 맞을 수 있는 학교를 가면 되는데, 이제 애들의 이제 근데 이 부분도 또 말씀드려야 돼요. 일단 근데 그렇긴 한데 또 이제 다른 부분은 뭐가 있냐면, 아이들이 이제 조금 내신 따기 쉬운 학교를 가면은 1학년 1학기 때는 이제 성적이 좀 나오거든요. 그러면 또 애들이 근데 또 방심을 해가지고 또 약간 놀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이가 성실하기만 하면, 사실 분위기 안 휩쓸리고 성실하기만 하면 무조건 내신 따기 쉬운 학교를 가시는 게 유리하고요. 근데 이제 조금 분위기에 휩쓸리고 이런 아이다 그러면은 자사고 쪽으로 뭐 준비를 시키시는 것도 나쁘진 않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사실 근데 자사고라고 해도 뭐 휘문이나 뭐 사실 휘문고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학교에서 해주는 건 없어요. 그냥 학원을 잘 다닐 수 있게 해주죠. 학원을 잘 다닐 수 있게. 주변에 좋은 학원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중동도 마찬가지고, 무슨 요즘에 뭐 야자니 뭐 학교 방과후니 뭐 이런 거 하지도 않고, 그런 거 해봤자 어차피 애들이 듣지도 않고. 그러니까 근데 대신에 휘문이나 중동이나 이런 학교들이
좋은 점은 있어요. 이 수시를 쓸 때 선생님들이 써주는 약간 그런 스킬들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 서울대 의대를 예를 들면은 수시로 서울대 의대를 수시로 보내는 학교는 매년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게 애들 구성이 맨날 똑같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휘문고만 봐도 거의 지금 현재 2학년 현 고2는 애들이 굉장히 잘해요. 굉장히 잘하고, 근데 얘네들 이제 고3 수능 본 애들, 걔네들은 얘네보다 좀 부족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전에 여기 경쟁률이 겁나 높아가지고 여기서 내신 따기가 힘들다는 소문이 나니까 여기를 안 써갖고 요때는 경쟁률이 0. 몇 대 1 막 1.0 몇 대 1 막 이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때는 아이들이 실력이 좀 떨어졌다가 이제 휘문고가 또 이제 또 괜찮대더라 그러니까 또 몰려가지고 2학년은 또 세지고 거의 경련으로 막 이래요.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여기를 쓰는 학생들이 송파 쪽에서 쓰다 보니까 이제 보인고라는 그 이후 자사고 얘랑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요때가 제일 잘했어요. 이때가 엄청 내신 따기 힘들고 막 영재고 막 아깝게 떨어진 애들 다 쓰고 막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막 상대적으로 막 움직이는데,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학교들이 막 그런데 서울대 의대를 보내는 학교는 일단 똑같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생기부랑 뭐 이런 거 써주는 스킬인 거죠. 그런 거 준비시키고 애들을. 그래서 그런 부분은 확실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자사고를 가는 게 좋은데, 근데 이제 저는 일단 제 개인적으로, 근데 이거를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 만약에 이제 저는 아이가 없어가지고, 근데 만약에 제 조카가 있는데 조카가 공부를 좀 잘해가지고 저 하나고나 뭐 민사고 가려고 그러면 저는 솔직히 지금은 가지 말라고 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집 주변에서 가라라고 얘기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어쨌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뭐 휘문이나 중동이나 이런 학교들은 이제 갈만하고 거기서는, 그 다음에 거기를 갔을 때 대신에 이 학교들이 그런 거는 잘해주지만 내가 최소한 2점대 초반에 그 내신 등급을 못 맞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어차피 정시를 준비해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1학년 보통 애들이 이제 정시냐 수시냐 이걸 결정하는 시점은 이제 고1 끝나고 고2 때 1학기 정도까지는 이제 성적을 보고 2학기부터 이제 보통 애들이 이제 결정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때부터는 이제 부모님들 말을 전혀 듣지 않는 때죠. 이때는 자기가 막 정해요. 자기가 막 정하는데, 근데 이제 이 시기인데 어쨌든 이 시기까지 요 2점대 초반 성적이 안 나오면 그때부터는 사실 이제 더 이상 얘는 내가 어느 학교를 다니는지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정시이기 때문에 정시는 뭐 아무 상관이 없어서,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을 준비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이제 고3 애들이 수능을 본 게 이제 문과이과 통합으로 처음으로 봤잖아요. 그래서 문이과 이제 통합으로 봤는데, 근데 이제 이 문이과 통합으로 시험을 봤다는 게 수학을 놓고 보면은, 그러니까 수원 수투는 문과 이과가 같이 성적을 내고, 그 다음에 이제 선택 과목은 자기가 선택한 거에 따라서 이제 미적분이냐 뭐 기하냐 확통이냐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해서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해갖고 시험을 보게 되는데, 대략적으로 보시면은 그냥 요거 성적, 요게 이제 22문제가 나오고 여기서 이제 8문제가 나와요. 그런데 이 22문제에다가 얘네들은 문제당 이제 대략적으로 한 뭐 0.75 정도 곱한다고 보시면 되고 0.25 정도 곱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적으로 사실상 거의 결판이 나요. 수원수투 성적으로 결판이 나고, 근데 이제 이 수능에서 이제 예전에는 21번, 30번이 제일 어려웠지만 요즘에 이제 제일 어려운 게 이제 15번하고 22번하고 30번 이렇게 세 개인데, 요 두 개가, 요게 딱 수원 올해 출제된 거 보면 요게 수투, 요게 이제 미적분, 기하, 확통 이렇게 한 문제로 돼서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래서 요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거 두 문제, 근데 이거가 이제 제일 어려운데 이 두 개가 사실 이거 맞히는 게 더 점수가 높은 거죠. 얘는 요게 곱해지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수원 수투를 이제 잘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성적이 나오다 보니까 올해 이제 아직 수능은 결과가 안 나왔지만 애들이 이제 모의고사를 보면은 그러니까 문과 애들이 전체 1등급이 이제 대략 4%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과 애들이 거의 3% 이상이 다 이걸 차지했고 문과 애들은 한 1% 미만이에요. 1% 미만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은 문과 애들은 지금 1등급이 안 나온 수학 성적으로도 이제 상위권 대학을 쓸 수가 있게 됐잖아요. 어차피 정원은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과 쪽에서는 1등급이 나왔는데도 점수가 낮은 1등급이면 연고대를 못 쓰는 상황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지금 교차 지원을 한다는 애들이 엄청 늘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교차 지원이 되거든요. 올해부터. 그래서 이과 애들에서 1등급이긴 1등급인데 조금 점수 낮은 1등급 애들이 연고대 그냥 문과를 써버리고 가서 이제 복수 전공 하겠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처음에는 그냥 문과로 시험 본 애들한테도 그냥 문과는 뭐 1등급 좀 안 돼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했었는데 요 부분 때문에 더 불리해졌어요, 문과 애들이. 그래가지고 일단 지금 현재는 지금 문이과 아직 결정을 안 하신 분들은 이과 쪽으로 준비를 일단 최대한 시키시고 애가 근데 뭐 나는 문과 쪽에서 막 무슨 대학이랑 뭐 이런 게 확고하게 결정됐다 뭐 그런 경우가 아니면은 그 요즘에는 학교에서 거의 전교 1등부터 10등까지 있으면은 거의 9명은 지금 이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그런 분위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제가 그 뭐 더 자세하게 막 말씀드리고 뭐 이런 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8월에 그 예비고일 설명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지금은 일단 대략적으로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요즘에는 자소서, 뭐 자율 동아리, 교내 경시 등등 쓸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거기다 블라인드 면접이랑 이제 변별력이 있는 거는 생기부랑 내신 등급뿐인데 결국 생기부가 내신 등급이랑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내가 내신 등급을 잘 받을 수 있는 학교를 가야 수시를 쓸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정시는 학교가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근데 이 정시 부분에서 또 살짝 말씀드릴 거는 제가 제일 안타까운 케이스가 뭐냐면은 제가 이제 가르치는 고2 애들 중에 사실 얘가 성적이 진짜 안 나왔어요. 1학년 때부터 해가지고 성적이 너무 안 좋은데 지금 2학년에서 이제 고3으로 넘어가는데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빨리 이제 수능 과목에 집중해갖고 수능 과목은 이제 수원 수투 미적분인데 고1 때 이제 근데 이거는 지금 수학은 뭐 거의 사실 다 들어가니까 다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다른 과목이죠. 과학 같은 거. 과학 같은 거는 어차피 수능 볼 과목 2개만 선택해갖고 공부를 하면 되잖아요. 정시를. 그러니까 사실 공부가 이게 압축돼서 공부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전 과목 다 공부하다가 내가 수능 볼 과목만으로 축약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근데 이제 물론 아이들 중에는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이제 그 핑계로 이제 그 시간 줄이려고 막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지만 어쨌든 그거는 그 시점이 됐을 때 좀 계획이랑 이런 거를 잘 보셔야 되고 어쨌든 근데 그건 그런데 얘는 분명히 정시를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자꾸 그 고집을 부리면서 내신 때라 이런 때 막 수학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막 그 다른 과목 공부한다고 막 수학학원 막 막판에 막 안 나오고 막 이런 애들 있어요. 그런 애들 보면은 너무 답답해요. 안타깝죠. 결국 그건 무조건 100% 재수예요. 그런 경우는. 그러니까 빨리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고2 때 돼가지고 고2 1학기까지 지켜보고 얘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니까 물론 대학을 못 가는 건 아니죠. 대학은 갈 수 있는데 내가 원하는 대학을 수시로 갈 수 있느냐 이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빠른 선택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집중해서 공부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근데 여학생들은 대부분 자기가 계획 세워서 잘 하는데 항상 남학생들이 약간 게을러가지고 좀 문제들이 있는데 그럴 때는 그 시점이 되면은
기억해 두셨다가 아이들한테 항상 공부 계획을 받아 두셔가지고 그때 되면 다 뭐 인강 듣고 뭐도 있고 다 있으니까 무슨 과목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끝낼 건지 막 내신 준비는 당연히 수학이랑 과학이랑 국어랑 내신 준비는 당연히 하는 건데 그 외의 것들 중에서 이제 선택해서 하게 해주시고 어쨌든 뭐 그렇게 계속 안고 가면 안 돼요. 이거 두 개를 그러니까 내신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그래서 고3 때 힘들어요. 사실 고3 때 되면은 왜냐면 고3 때 1학기 때 수학을 이제 미적분을 보는데 그럼 1학기 때 이제 수학 시험 보고 나면 이제 7월 말까지 이제 끝나고 그럼 수능 준비할 시간이 8, 9, 10, 11, 10일은 안 들어 뭐 거의 안 들어가요. 이게 3개월 남거든요. 그러면 정시에 올인한 애들은 그냥 여기서부터 저 수능 과목 수원, 수투, 미적분 이렇게 돌리면서 이렇게 가버리는데 이렇게 내신 성적이 어느 정도 나오면은 미적분 내신 사실 미적분이 수학 과목 중에 이게 제일 어렵기 때문에 이거 내신 준비 끝나고 다시 수원, 수투 이제 미적분은 사실 완성이 되니까 내신을 하고 나면 잊어버린 수원, 수투 다시 마무리하고 막 이렇게 돼야 되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그냥 수원, 수투, 미적분 이렇게 들어가는 애들과 좀 차이가 나죠. 그래서 힘들어요. 이 시기에 아이들이 특히 근데 이 시기에 제일 힘든 학교는 어디냐면 과중반이에요. 경기고나 잠신고나 뭐 그다음에 뭐 이런 학교들에 있는 과중반, 서울고나 이런데 과중반은 이때 미적분이 문제가 아니라 과학을 2과목을 4과목을 다 하기 때문에 과학 때문에 그래요. 과학 때문에 과학 2과목 4개를 다 내신을 보는데 사실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일반 반 애들은 어차피 내신 등급은 같이 내는데 등수도 같이 내고 이걸 안 보는데 얘네들 과중 애들은 이걸 봐야 되니까 그래서 그 사실 작년에 이제 카이스트 합격한 남학생이 걔도 경기고 과중반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카이스트를 합격했지만 걔도 3학년 1학기 때 거의 수시 못 쓸 뻔했어요. 그것 때문에 무너져가지고 너무 내신 이때 다 깎아 먹었는데 다행히 걔가 이제 1, 2학년 때 벌어둔 게 있어갖고 버틴 거지. 그러니까 1, 2학년 때 많이 못 벌어두면은 이게 망해요. 그래서 사실 과중반도 저는 요즘에는 그렇게 딱히 추천은 안 드려요. 그냥 일반반 근데 요즘에는 그러다 보니까 과중반을 자꾸 안 하려고 그러고 거기서 이제 실적이 나오는데 막 이러니까 학교들이 과중반 대신 과중반은 과중반인데 약간 명칭을 바꿔가지고 요즘에 약간 편법 운영을 막 하더라고요. 서초 쪽에서는. 그래서 어쨌든 그걸 참고를 해두시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분위기는 뭐 이런 상황이다. 내신 수시를 어쨌든 끝까지 가려면 이게 쉽지 않아요. 선택이 계속 끝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원래부터 잘했던 학생들은 사실 상관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고1 이때 안정적으로 전교 등수가 그냥 확고하게 딱 5등 안에서 내가 계속 잘 나온다. 그러면은 고3 때까지 뭐 사실 크게 문제가 없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의대 합격한 여학생도 계속 걔는 전교 1등이었으니까 사실 고3 때도 별로 힘들지 않고 걔는 했어요. 근데 그 경기고 학생은 내신 따위가 힘들다 보니까 걔도 이제 수능에서 수학은 100점 맞았거든요. 수학은 100점 맞았는데 걔 경기고에서 수학 내신 3등급도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이 근처 학교들 지금 수학 시험 어려운 학교들이 뭐 휘문, 중동, 뭐 경기고도 어렵고 단대부고도 엄청 어렵고 다 진선도 어렵고 막 이렇게 어렵다 보니까 일단 여고 중에는 무조건 진선여고가 제일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여학생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수학에 자신 있으면 진선여고 써야 되는데 수학에 자신이 조금 그렇다 그러면 진선 가시면 안 돼요. 수학 무조건 숙명 가야 돼요. 숙명은 난이도가 조금 낮은데 진선은 너무 어려워가지고 진짜 작년 같은 경우에 수투 시험 기말고사 때는 이 근처 남자학교 뭐 자사고 다 합쳐서 진선여고 시험지가 제일 어려웠어요. 그래서 심지어 우리 고2 애들이 지금 고3 올라가는 애들이 그 진선여고 기출문제 풀고 올해 수능 시험보다 더 어렵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니까 어쨌든 근데 100점을 맞았지만 내신은 3등급이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내신이랑 수능이랑 시간도 다르고 준비하는 그런 게 다르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학교에서 수학 시험을 봤는데 좀 어려운 학교인데 얘가 막 3등급 근데 물론 1등급 나왔다 3등급 나왔다 이렇게 한다고 너무 그거 갖고 신경은 안 쓰셔도 돼요. 그 정도 그러니까 경기고에서 수학 3등급 정도까지 나오는 학생도 수능에서는 다 맞을 수 있는 거예요. 수학은 준비하는 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물론 꾸준히 3등급을 나온 학생은 아니죠. 1등급도 했다가 3등급도 했다 이런 거죠. 그만큼 폭이 커요. 네, 그래서 그리고 아까 이제 제가 살짝 말씀드렸는데 재수생들이 이번 수능에서 유리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수학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학원에 이제 저 도와주려고 조교로 오는 그 재수한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명은 수학 100점 맞았고 한 명은 96점 맞았는데 그게 이제 걔네들이 뭐냐면은 본 횟수가 많은 거예요. 근데 올해 제 이제 현역으로 제가 가르치는 애 중에 수학 100점 맞은 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걔는 1학년 2학기 내신 끝나고 그냥 바로 정시 준비로 갔어요. 정시 전학까지 해가지고. 그러면 그 차이가 뭐냐? 본 횟수 차이예요. 횟수 차이라서 그러니까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는 중3 때 이제 마지막이거든요. 중3 때 선행을 안 뽑아 놓으면은 횟수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중3 때 무조건 선행을 뽑아 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근데 솔직히 막 이렇게 이제 설명회 이제 앞으로 이제 예비고일 되기 직전에 설명회 많이 다니실 거예요. 근데 선행 지금 뭐 선행 많이 하는 게 다 소용없다. 이거는 진짜 그거는 그 사람이 애들을 많이 안 가르쳐 본 거예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서울 가고 합격한 애들부터 그 서울 가고 합격한 애도 지금 그 걔는 국제올림피아드 나가서 은메달도 따네요. 걔부터 진선여고에서 이과 250명 중에 249등 하는 여학생까지 가르쳐 봤는데 제가 진짜 폭이 넓게 가르쳤는데 이 선행을 안 하고는 절대 최상위권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건 확실해요. 그러니까 선행 안 하고 그냥 현행 맞춰서 뭐 한 학기 정도만 하면 된다. 이거는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1학년 때까지는 될 수 있어요. 고1 때. 고1 때 수상화 할 때는 근데 이게 고1 때 수상화는 근데 선행을 안 한다고 해도 제가 지금까지 수상화 선행도 안 한 애들을 본 적이 없어갖고 고1 때 수상화까지는 뭐 어떻게 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고2 때부터 여기서 이제 1, 2학기 때 수원 수투하고 여기에 이제 기하 또는 확통이 이제 수학 시험을 이렇게 2번 보는데 1학기 때 수원하고 기하 하든지 아니면 수원하고 확통하든지 이렇게 가는데 이 시기에 절대 선행 없이 저 과목들을 1등급 안으로 들어가게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면 수학 시험은 2개 보는데 준비 기간은 한 달 하고 플러스 뭐 1, 2주예요. 많아야 2주. 한 달하고 1, 2주인데 이 시기에 예를 들어 수원을 한다 치면 수원하고 기하를 시험 보는데 이 짧은 시간 동안에 개념하고 거기에 심화까지 다 끝낸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거는 말도 안 되고 여기서 선행을 충분히 해놓으면 이 시기에 지금 저희 학원에서도 최상위권 애들은 걔네들은 다 심화만 계속 돌려요. 계속 심화 기출문제 중에서 어려웠던 문제, 심화 문제 이것만 계속 돌려가지고 준비하는 애들이랑 다시 개념부터 해야 되는 애들이랑 경쟁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근데 학원들이 막 그런 소리 하는 거는 뭐 저도 학원에 있지만 그냥 신입생들 그냥 과정 상관없이 막 많이 받으려고 하는 소리예요. 맨날 가면 맨날 똑같은 얘기예요. 예비고일 그 설명하면 수상부터 지금부터 다시 해가지고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그냥 그 반에 다 애들 거기다 다 넣으려고 하는 얘기고 수상은 솔직히 여기 수능 과목에 들어가지도 않고 그거는 논술 범위도 아닌데 수상화를 그렇게 맨날 많이 해가지고 어디다 쓰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거는 어차피 그 난이도는 내신 기간에 충분히 준비해도 다 할 수 있거든요. 이 문제는 여기서부터거든요.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기서 무너져 갖고 정시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중3 올라가는 학생들 둔 학부모님들께 이제 강조해 드릴 거는 일단 학교 선택할 때 자기가 내신을 잘 받을 수 있는 학교 그리고 학원을 좀 다닐 수 있는 학원 안 다니고 솔직히 혼자서 준비한다는 거는 이 근처 학교들에선 내신에서는 불가능해요. 불가능. 그 학교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현재 지금 중3 올라가면 최대한 선행을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되고 제일 좋은 거는 수원, 수투, 미적분까지 이것들은 안 봐도 돼요. 이거는 내용도 짧고 고등학교 가서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수원, 수투, 미적분까지 하는 게 제일 좋고 그 정도 안 되더라도 수원, 수투만 봐도 돼요. 사실 수원, 수투 왜냐하면 수투 내용은 거의 미적분이랑 같기 때문에 최소한 수원, 수투는 많이 볼 수 있게 그리고 막 잊어먹는다고 걱정하시는데
제가 가르쳐 보면은 애들이 다 당연히 이거 미적분 중3 때 미적분 한 애들 이 시기 되면 까먹어요. 그치만 자기가 잊어버렸다가 다시 하는 거랑 생전 그냥 처음 하는 거랑 완전 차이가 많아요. 그거는 다 경험도 해보셨을 거예요. 그거 어떻게 자기가 배웠다가 잊어먹은 거랑 생전 처음 배우는 거랑 완전 차원이 다르죠. 그거는. 그래서 일단 최대한 선행 준비를 해주시고 요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요즘에 어쨌든 추세는 좋은 고등학교를 간다고 그것이 좋은 대학과 직결되는 건 아니니까 학생들 상황에 맞게 잘 선택하셔가지고 일단 그리고 지금은 선행 공부에 좀 집중할 때니까 선행 공부 시켜주시고 근데 자사고 준비를 하기 위해서 또 이제 선행을 멈출 수가 있는데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선택인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거 준비를 이렇게 몇 개월씩 하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 됐으면 좋은데 그러니까 그건 선행을 안 하고 자사고를 가면은 합격을 안 해도 문제고 합격을 안 하면 그 시간이 다 날린 거니까 문제고 합격을 해도 가서 못 따라가니까 문제고 학원도 못 다니거든요. 사실 하나고 같은 데 다니면 학원을 못 다니니까. 그러니까 사실 다 문제예요. 그러니까 자사고 준비는 어쨌든 수학과학 선행을 하시면서 해야 돼요. 그리고 수학과학 선행하시면서 해야 되고 근데 이제 과학은 뭐 지금부터 할 필요는 없는데 그리고 국어 미리 준비하시고 요번에 저희 현역 고3 애들이 저희 학원 재원생들 보면은 수학은 다 잘 봤는데 지금 다 국어 때문에 애들이 다 지금 망해가지고 국어 준비 미리미리 좀 시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팀장님 오셔가지고 수업 관련해서 말씀해 주실 테니까 그거 이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